그러면은 요 스톡 정리를 좀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배운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면적분 벡터장의 이제 면적분을 배웠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정리, 대표적인 정리가 이제 스톡스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공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얘를 이제 뭐 크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2등분을 한다고 한다면 2등분 한다고 했을 때 요 면적 두 개가 지금 미소 면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개념을 배웠었냐면은 이 미소 면적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해지는 벡터 하나가 있다. 그 법선 벡터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은 커널 F였어요. 커널 F. 그죠? 커널 F. 그런데 이 커널 F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냐면 이 크기만큼 뭐를 의미한다 그랬었냐면은 이 주변이 회전하려고 하는 회전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력을 나타낸다. 근데 그게 보통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널 F 벡터면은 요 네 개 손가락 방향이 이제 그 회전하는 방향에 이제 회전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쪽도 당연히 이제 커널 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커널 F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하는 여기 있을 텐데,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두 개가 만약에 회전력이 같다면 결국 이 미소 면적하고 이 미소 면적하고 이 커널 F의 이제 그 크기가 만약에 같다라고 했을 때 면적이 받는 이 힘은 요 내부 경계에서는 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두 개가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디서만 이 회전력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경계 방향에서만 회전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커널 F라고 하는 벡터를 이 면적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걸 아까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NDS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널 F라고 하는 벡터와 자, 그 다음에 이 법선 벡터와의 내적을 계산을 해주면 실제 이 면적이 받는 회전력이 나와. 맞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면적이 받는 회전력. 그리고 그 면적만큼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이 면적 전체의 어떤 이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중적분을 해주면, 그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 회전력을 계산해주면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 결국 이 회전력은 어디서만 나타나게 되니까 이 내부에선 다 상쇄가 되고 경계에서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경계가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선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적분인데 이 벡터장 F가 지금 요 방향을 따라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TDS라고 썼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이 벡터가 이 지금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벡터 방향과 내적을 한 그거를 전체적인 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요 이제 한 일의 양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스토크스 정리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경계 곡선에 회전하려고 하는 그 전체 일의 양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받는 회전력의 크기를 전체 계산한 거, 이 두 가지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를 배우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선적분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면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면적분이 오히려 계산하기 힘들 때에는 이 선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도 이 두 가지가 같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지금 뭐냐면 방향 부분이에요. 방향. 그래서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이다? 그 이제 오른손 법칙을 써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석하는데, 수학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이 내부가 지금 회전하려고 하는 전체 회전력의 크기가 이 경계가 회전하고 있는 이 회전량, 전체적인 예고도 1의 양이잖아요. 그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크기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게 스톡스 정리인 거고, 그래서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곡면의 형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곡면의 형태는 관심이 없다. 자, 왜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잘 봐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곡면이 만약에 같은 경계에 있는데 다른 곡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번 곡면이 S1 곡면,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경계선일 거, 자, 요 곡면이 만약에 S2야. 예를 들자면, 자, 근데 어쨌든 S1이든 S2든 스톡스 정리에 의하면 뭐예요? 이 경계면에 따라가면서 이 벡터장을 계산한 거의 총 요 양이랑 이 면적의 지금 면적분 값하고 같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만 만약에 이게 결정이 잘 된다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방향이 올바르게 결정이 된다면 이 곡면의 형태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문제에서 두 가지를 보통 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어렵게 내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얘를 어렵게 내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응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어려워서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이쪽 방향의 곡면이 어려운 거야, 생긴 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간단한 형태가 뭐냐면, 보통 이 경계곡선이 가지고 있는 이 면 있죠? 이 면적. 이 면적을 S3라고 두고 이 S3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보통 쉽게 풀린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은, 만약에 극단적으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면. 자, 어쨌든 얘가 경계진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적분을 계산하는 거는 뭐랑 같다? 이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계산해 주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스톡스 정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경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곡면이 얘를 경계면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생겼어. 그럼 뭘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해버리면 그냥 답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곡면의 형태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곡면의 형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쉬운 곡면을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다만 이제 이런 곡면을 선택해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곡면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보통 그 법선 벡터가 이 바깥쪽 방향으로 향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니까 이게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조심을 한다면은 사실 요 곡면의 형태를 쉽게 해서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특징 두 가지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이 스톡스 정리는.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게 얼마나 자 유용한 이제 조금 어떤 개념 정리인가를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스톡스 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필수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선적분하고 면적분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게 스톡스 정리인데, 자, 이 선적분은 어쨌든 경계면의 선적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 경계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는 면적분인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톡 정리를 쓰려면 일단 면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곡면이 닫힌 곡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일단 필수인지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선적분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곡선 C를 따라가면서 FDR 값을 지금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자, 지금 벡터장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벡터장 F는 마이너스 Y제곱, 컴마, 자, 그 다음에 X, 컴마, Z제곱. 자, 요렇게 지금 생겼고요. 자, 평면과 실린더의 교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YZ는 2이고, 실린더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생기는 무한한 이제 원통형에 지금 이런 평면이 딱 지나가 버리고 있으니까 이 교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곡선 C를 따라가면서 얘를 적분해 달라는 얘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자, 이 곡선을 물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 곡선 C라고 하는 애를 매개변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곡선 C 형태를 매개변수로 표현해서 선적분을 계산하려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과정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얘를 이제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면적분을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면적분을 쓸 때는 중요한 거 이제 뭐다? 면을 결정해 줘야 돼. 이 경계진 이 곡선에 해당하는 이 경계진 곡선에서 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면이 뭐예요? 요거잖아, 요거. 그죠? 그래서 요 면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면은 이미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이 곡선. 이거 뭐냐면 y 플러스 z는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면적분식을 계산해주면 답이 돼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 면적분 계산은 그냥 앞에 나온 벡터장의 면적분하고 완전히 그냥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 다만 피적분 함수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커널 F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럼 커널 F만 계산을 잘 해주면 돼. 그럼 커널 F는 IJK고요. 자, 마이너스 이제 그 미분 연산자가 자, 라운드 Y, 라운드 Z, 자, 마이너스 Y제곱, X, Z제곱이니까, 자,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0, 자, 계산해주면은 0,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1 플러스 Y, 1 플러스 2Y.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예요? 커널 F인 거예요. 그럼 커널 F, 자, 여기 뒤에 와야 되는 건 이제 뭐예요? 뒤에 와야 되는 건, 지금 벡터장의 면적분이니까. 와야 되는 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델F의 델F 내적 K, DA 요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을 하던가. 뭐 이거는 이제 풀이 방법이 완전히 같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집어넣어주면 이게 델F식이 지금 얼마냐면 x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0,1,1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자 계산해주면은 자 0, 0, 1 플러스 2y 내적 자, 0, 0, 1, 1인데 요 지금 K 벡터 이 지금 이거를 사용시켰을 때 나오는 영역이 지금 여기잖아요. 이 원이잖아요. 이 원의 자, 법선 벡터 방향은 0, 0, 1 벡터니까 이거랑 두 개 내적한 거 분모로 가야 되니까 크기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0, 1, 1, 0, 1, 1에 1. 자, DA. 자, 요렇게 된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뭐를 계산해주는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자, 이중적분 1 플러스 2y DA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니까 이 A에 해당하는 영역이 뭐예요? 이 영역이란 말이야. 그죠? 이거는 원 형태니까 그냥 극좌표 변환 바로 써버려서 극좌표 변환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 플러스 2R 사인 세타에 자 곱하기 R dr d 세타. 자,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예, 왜냐면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게 R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이제 곱하기 2파이. 자, 그래서 자, 파이 요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서 왜 F를 안 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스톡스 정리의 그 이제 이론적인 의미랑 이론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 경계진 곡선의 선적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한다 그랬었냐면은
이거를 물리적인 의미로 뭘로 해석을 한다 그랬었냐면 일의 양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장이 이 곡선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경계진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 벡터장이 지금 요 곡선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을 계산한다 그랬어. 그죠? 그럼 그 얘기는요, 이 면적분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의미냐면은, 어쨌든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지금 힘을 지금 얘가 주고 있잖아. 이 벡터장이 이 곡선에 지금 힘을 주고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움직이는 어떤 거였으면은 벡터장이 지금 힘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 이 경계가 회전하려고 하는 회전양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안쪽에서 회전하는 거하고 바깥쪽에서 회전하는 게 다르면 당연히 이 회전하는 거의 크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안쪽에서는 5만큼 회전하려고 하는데 바깥쪽에서는 10만큼 회전을 해. 그럼 어쨌든 그 두 개가 평형점을 이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돌아가는 이 양이, 이 돌아가는 그 속도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개 속도가. 그러면 그 의미라면은 이게 이제 스톡 정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커널F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소 면적이 받는 회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회전력을 지금 뭐를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면적에 대해서 계산한 게 그럼 이 전체가 이 회전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양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준 게 요 지금 이중적분식이라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F가 아니라 이 커널 F가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쪽에서 회전하려고 하는 회전력의 전체 크기랑 바깥쪽에서 회전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회전하려고 하는 거, 바깥쪽에서 회전하는 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스톡 정리의 뜻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널 F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공식인데, 물리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회전하려고 하는 전체 크기랑 이제 바깥쪽에서 회전하고 있는 전체 크기랑 같다. 그래서 안과 밖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선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이 커널 F가 들어오는 게 그게 핵심인 거야. 알겠죠? 여기 얘는 뭐고요? 그냥 F이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이제 문제를 막 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좀 이해가 됐으면은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 개념이에요. 여기서 벡터 미적분학에서 이 스톡스 정리랑 발산 정리가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그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 알겠죠? 예,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자,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그 곡면의 형태를 제대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계선이 어딘가. 스톡 정리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그 경계선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 그 경계선이 뭔가. 일단 1번을 풀면 그 한번 1번 혹시 풀어봤어요? 풀고 있어요 1번? 일단 풀어보세요. 네, 시간 줄 테니까.